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주유소 게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최자가 되셔서 게임에 참석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이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가 막힌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 게임에서 1등 자리를 두고 다툴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방송 중에 저희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주유소 게임의 주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열린 게임이니만큼 수익률 게임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참가자들이 또 오늘 오셨고 게임 룰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네, 이번 주는 참가자들의 수익률 탑5 종목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김성현 참가자, 수익률이 다들 대단합니다. 두 자릿수는 다 기본적으로 넘기는 모습인데요. 특히 김성현 참가자 같은 경우는 미래나노텍 매수가 6,200원에 공략을 했는데 고가 기준 수익률이 현재 60%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미투온도 각각 16.4%,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산업홀딩스와 한화투자증권도 현재 12% 그리고 11%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경철 참가자인데요. 대단합니다. 수익률 세 자리가 여기서 나오네요. PHC 현재 고가 기준 123%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컴퍼니K 38.8% 그리고 삼일기업공사도 24.7%, 토니모리도 24.6%, 에이펙트도 18.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용희 참가자입니다. 에코캡으로 처음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수익률이 75.6% 현재 육박하고 있고요. 링네트, KCT도 각각 44.8%, 40.5% 각각 40%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뒤이어서 원익 아이패스와 NC소프트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수익률 탑5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 영예의 주인공들, 참가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민경철, 손용희 참가자 모셨습니다. 참가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주유소 게임 다시 안 열린 줄 알고 제가 식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리긴 열렸어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탑5 수익률을 좀 저희가 꼽아서 오늘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세 자릿수 수익률부터 나오네요. 일단 대단하다는 말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상한가를 잡아내는 참가자답습니다. 오늘 수익률 탑5 좀 리뷰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추후의 전략들도 함께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들숨을 벌써부터 들이시는 것 같아서 앵커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안 끝내셔가지고 제가 바람을 넣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세 자릿수 수익률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요?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50% 가까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게 주식도 아니고 종목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지수가. 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무너지는 것을 저는 2020년도 3월 달 당시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정말 역사상 없었던 네. 그런 일이 목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정작 침공한 사람의 증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정도면은 약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 3%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요. 결과론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이제 미국이 이제 독일에서 한 발짝 멈칫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글로벌 증시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굉장히 정신적으로 뭐 공황도 오시고 네. 밥보자기 상태, 힘드셨을 그루기 거예요. 상태가 오셨을 네. 것 같은데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 상한가 5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니 또 오늘도 오버레일이었는데 5개를 잡아낸 거예요? 이번 주에 5개 종목 잡았죠. 대단하네요. 어제 2개, 엊그제 2개,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상한가 막판에 잡아내면서 이번 주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한가 부장으로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 5종목을 잡아드렸다. 그리고 수익률 3자리라는 종목은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제가 이제 CBDC 관련주로 맞아요. 문어발전법을 썼는데 사실은 뭐였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사업 목적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를 붙인다 해서 제가 문어발전법을 썼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C라는 종목. 자,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게 지금 2020년도 지금 9월달 코로나 관련주들 전부 다 폭발할 때 당시에 자, 주가 600원 그리고 1,400원짜리가 9,000원까지 단기간에 5배 그리고 600원에서는 1,500%가 올라갑니다. 이때 사명이 우리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네.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네. 자,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5배. 그리고 15배가 올랐던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이슈는 진단키트 관련주 때문에 올랐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어디서? 우리가 1,000원 밑에서. 그 9,000원까지의 시세를 900원까지 마이너스 90%가 무너진 자, 이날 제가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진단키트 관련주로 대시대 분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고요. 앞으로 CBDC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대바닥에 공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미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에게 상한가를 안겨줬었던 종목이 우리 PHC 종목이었는데 자, 이거는 아쉽게도 우리가 이민년 새해가 도래하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상한가 24개 종목을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장중에 자, 직전의 고가 2월 초 고가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2,235원까지 신규 확진자가 제가 2월 말 3월 중순까지 신규 확진자 13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주들 바닥에 위치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노래를 불렀었는데 실제로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인 우리 PHC, CBDC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와 이제 더불어서 신규 확진자 폭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바닥에서 우리는 900원 손절 잡고 1,000원 밑으로 공략을 했는데 지금의 주가 2,230원까지 추가 시세 3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좀 나타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같은 매매 전략을 가지고 오늘 제가 상한가를 잡아낸 우리 신풍제약 우선주에 대한 리뷰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다룬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우리 1월 19일자 자, 윗골이 달리고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코로나 관련주로 28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9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식은요. 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여기서 중장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28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마이너스 9분의 1 토막, 즉 마이너스 85% 무너진 그 대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라고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상한가 기록해서 제가 매수했던 그런 데이터들 다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때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잘 리뷰를 해드리면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설 연휴 끝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신풍제약 우선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어디서? 32,000원 밑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딱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장중 플러스 24%. 그리고 나서 우리 신규 확진자 폭증하면서 설 연휴 끝나면서 22%. 그리고 오늘 자 막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를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수요일에도 두 종목 잡았다. 목요일에도 두 종목 잡았다. 오늘도 두 종목 상상에 상상을 더하고 오늘도 상상을 조금 더하고자 저는 꿈을 꾸면서 맨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잡으면 좋겠다. 네, 오늘도 맨날 네. 이제 상한가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 막판에 아쉽게 이게 상한가 못 잡겠구나 했는데 오늘 분봉상 자 막판에 갑자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 딱 종가 동시호가 정말 기적적으로 상한가를 네, 우리 동시호가로 만들어낸 모습. 하늘이 돕네요. 네, 제 행운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행운이 좀 터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네. 주유소 게임 방송과 저희 노랑톡 입장하셔서 네. 배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있죠. 음. 고가에서 거래대금 터진 거 말고 바닥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고개를 살짝 딱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상승률이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이 자, 컴퍼니 K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컴퍼니 K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퍼니 K. 자, 이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벤처 캐피탈 관련주라서 아. 이거 지금 뭐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것도 문어발이었나요? 네, 문어발전법이었죠. 네. 자, 이제 그런 쪽으로 테마주들이 게임주들이 다 폭발했던 시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컴퍼니 K가 투자한 회사가 뭐 정확히는 거래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바이낸스인가 뭐 그 회사랑 NFT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자, 과거의 시세를 15,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거를 다시 반납한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거 주가가 자 15,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고 나서 1월달 29.44%. 오. 자, 아쉽게 상한가를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플러스 29%, 1% 정도를 양보해 주신다면 네. 상한가를 잡아드렸다. 네. 근데 이거 올라갈 때 단타로 상한가를 잡은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시세를 바닥에서부터, 반납한 네.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싸게 잡았을 뿐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방송 우리 컴퍼니 K 서울경제 주유소 게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정확한 날짜가 뜰 건데 제가 이거 데이터를 제 지금 빅데이터에 아직 이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네, 아직 안 돼서 돼서, 정확히는 예.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우리 바닥에서 진입하는 걸 공고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상의 시세를 안겨드렸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종목만 리뷰해도 예, 뭐 끝나지 않았나. 끝나지 않았나. 뭐 이 정도 상승률은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주 상한가 5종목 잡아드렸는데 그 종목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어.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세 발의 피가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화요일에 네. 이제 내일의 붐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경동도시가스가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폭발하면서 이번 주에 공략했었던 종목이 오늘 60%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엮여도 세지만 네. 우리 굉장히 경동도시- 자연스럽게 이어가네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종목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때 우리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26%까지 올라오면서 자, 분명히 공략한 거는 이번 주 화요일에 공략했는데 네. 하루 이틀 3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 만에 플러스 60%의 시세를 좀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뭐 국제유가 관련주들 공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폭발한 고점에 잘못 물리면 크게 손실인데요. 자,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질 때, 즉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때 잘 매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수익과 행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이 레드 카드를 좀 드릴까 했는데, 네, 이 정도에 맞춰서 밖에서 벗어서 주시나요? 그러니까요, 레드 카드를 그렇게라도 줄까 했는데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네, 제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참가자들의 수익률도 브리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현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도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사실 손용희 전문가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극 초반에 조금 에코캡으로 딱 기선을 제압하면서 예, 먼저 이제 슈팅을 보여주셨던 저력이 있어서 네. 손영희 전문가님도 이제 수익률 탑5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에코캡. 네. 이제 12월 달에 8,000원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크게 수익률이 났는데요. 우선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링네트인데요. 네. 링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재택근무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1월 7일 한 6,600원대 소개드리고 바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좋은 이것도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네. 탑2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탑 3는 KCT. 네, KCT고요. 우선 KCT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거고 네. 이 디지털 관련주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네, 그 다음에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수익률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이 반도체도 지금 그렇게 또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비 투자가 계속 앞으로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NC소프트를 네, NC소프트는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사실 10%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도 저점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영희 전문가님의 탑5 종목들까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탑5 종목들을 보면 우리 참가자들의 매매 스타일이 보여요. 조금 안정감 있게 길게 또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손영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NC소프트 그 무거운 종목을 아주 저점에서부터 전략을 좀 짜셔서 10%가 넘는 수익률이 좀 났기 때문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좀 보시고 나랑 맞는 참가자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이게 탑1 수익률들을 좀 보다 보니까 김성현 전문가님이 골고루 잘 가긴 했는데 약간 한 방씩이 아깝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120% 이런 수익률 안 났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시간의 상한가를 잡은 남자입니다. 일진파워가 이제 제가 원전주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작년 기준에서부터 저희가 원전 테마만 거의 한 4번 정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원전 중요하다, 에너지 정책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쪽 에너지원보다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원전 쪽으로 힘을 실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제 뭐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진파워가 오늘자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냈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잘 다루진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트렌드를 많이 다뤄드렸어요.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미래 나노텍, 퀀텀닥 관련된 이슈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또 웅진 싱크배 해가지고 갑자기 교육주가 뜬금없이 또 나왔었고, 또 한네트 해가지고 CDBC 당시에 시장 주목도 안 했었던 시점에 CDBC 관련주로 움직임을 또 보였었고, 우리넷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코이브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양자암호통신 관련주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다 시켜드렸죠. 다 어떻습니까? 다 잘 갔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를 추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모멘텀이 어떤 것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빠져있는 종목들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섹터들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곧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곧 대선 이제 선거를 치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의 어떤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원전주도 마찬가지죠. 원전주도 특정 모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공약으로 아주 강하게 내세웠고, 오늘장
이제 이렇게 갔던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부정을 했었던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원전 추진을 해야 된다. 신고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이 대거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저희는 찾아드린다. 일반적인 종목들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이 다른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과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 가지고 나올 거고 그런 류의 종목들 때문에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니 이 시기에 갑자기 이 섹터 테마를 갖고 제가 좀 물음표가 머릿속에 떴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참가자 위원님들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탑5 수익률 종목들로 저희가 입증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참가자 위원님들과 함께 이 정말 전쟁터 같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함께 연구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브리핑만 했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본격적으로 주유소 게임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참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주신 도전 테마는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게임 후보 테마 탑3 오늘은 풍력에너지 2차 전지 주류입니다. 네,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만한 섹터군들이 오늘은 등장을 했습니다. 풍력에너지, 2차 전지, 주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어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만 네, 벌써부터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흥미진진합니다. 거예요. 예, 보시면서 이 섹터 난 궁금하다. 혹은 이 섹터에서 준비된 종목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노란톡을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풍력에너지 누구십니까? 풍력에너지는 이제 바람처럼 이제 자꾸 그런 멘트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 같은 남자? 바람돌이? 바람돌이? 네. 뭔가 바람둥이 같아서 그러니까 좀 어감이 별로 좋지 그러니까, 않은데. 근데 최근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 각광을 받았었죠. 시장에서 한번. 그렇죠. 오늘 처음 저는 받았다 생각해요. 오늘 왜냐하면 처음 받았다? 이게 한 6개월 전쯤에 막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시세 막 나오다가 네. 갑자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재미없는 풍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특히나 풍력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요 근래에는. 제 기억으로는 6개월 동안은 그냥 이게 풍력이라는 테마가 우리 증시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잊어버릴 정도로 NFT, 뭐 메타버스, 뭐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 우리 1월 달에는 뭐였죠? 2차 전지, 소부장, 뭐 그랬죠. LG 에너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런 2차 쪽으로. 전지를 그다음에 한번 누르고 가는 건가요? 어떤 분의 도전 테마일지 모르는데. 저도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디스하는 건 근데 이제 아닌데, 예, 2차 전지도 좋죠. 근데 좋은데, 좋은데 근데 지금은 풍력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오. 그 이유는 근거는 네. 제가 계속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테마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유가의 상승 관련된 종목들 다 처음 태동됐을 때 로봇 관련주들 전부 다 올라가고 나서 이거 잡아야 됩니다 했던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으로 태동한 날짜도 기억해요. 1월 14일. 우리 시청자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1월 14일 이제 막 로봇 관련주들이 막 태동됐을 때 그때 관련주들 잡았던 종목들 9개 종목들 우리 서울경제 부장들에서도 다 다뤘지만 다 올라갔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그 이유는 제가 뭐 종목을 잘 선정해서가 아니라 그 테마가 폭발하기 시작점에 공략했기 때문에 그때 잡았던 테마군들만으로 상한가 10종목 이상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뭐 로봇 관련주들 상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주일 안 되는 동안에 상한가만 4-5개 종목들을 잡아낸 거 시청자 여러분들 다 목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한 6개월 전에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진짜 큰 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바닥입니다. 근데 오늘 막판에 이제 국제유가가 95불까지 올라가고 배럴당 네. 이러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원래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뭐 식량 관련주들, 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 슈팅이 돌다가 오늘 처음으로 풍력 관련주들이 갑자기 시세가 매기가 좀 유입된 것으로 제가 체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막판까지 우리 풍력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뭐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다시 원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차기 대권 후보의 정책주로 플러스 현재 정권에서의 탈원전 기조를 약간 원전 쪽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의 모멘텀이 부각돼서 오늘 시간으로 전방위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 유가가 정말 딱 2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유가였습니다. 그랬죠.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배럴당 20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딱 2년 지났는데 국제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달러도 안 되던 게 18불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95불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18불, 네. 18달러. 예. 아니 안 짚어주셔도 돼요. 아, 갑자기 에코님이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니요. 아차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감히 아 그럼요. 어떻게 감이 그런 아니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100불도 뭐 찍고 그러고 내려와 오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곧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을 떠올려 보면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채굴하는 데 필요한 단가가 있는데 원유가 너무 싸니까 이 단가가 안 맞아서 천연가스 업체들이 전부 다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유가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국면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좀 이야기를 큰 그림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네. 이제서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좀 잘 가더라고요. 어. 아까 이제 토니모리도 이제 뭐 얘기하다 시간 없어가지고 네, 못했는데 네. 어쨌든 뭐 아모레지 우리 토니모리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자, 리오프닝 다음에 뭘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공급망 병목 현상 해결됐으니까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쵸. 24시간 돌리면 뭐가 발생되죠? 매연이 발생되고요. 환경오염 문제 부각되고요. 그러면 내년 우리 봄에는 중국에서 24시간 돌아간 공장 때문에 황사. 더 많은 네. 미세먼지와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그 황사 미세먼지 계속 경보 뜨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환경 규제, 그렇죠. 환경오염 이런 쪽으로 이제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키워야 된다. 관련된 산업 키워야 된다. 중국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사하라 사막이 우리나라 그 지역보다 50배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 땅보다 네. 50배가 커요. 사막의 규모가. 사막의 네. 규모가. 근데 그 사막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그게 점점 사막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면서 네. 사막이 점점 커지고 중국도 산업화를 하면서 네. 점점 많은 매연가스를 내면서 이 황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당장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없거든요. 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네, 거죠.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그 시장에 뛰어들면은 손해예요. 이게 전 인류가 이런 부분들에 합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의무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 뭐 풍력 관련된 사업, 신재생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순간에 우리 풍력 관련주들도 전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네. IMO 2060 규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못 파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처럼 앞으로의 그런 에너지의 전환을 탄소 중립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의 풍력 시장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 천연가스 막아버리면 우리의 에너지 어떡하지? 우리 겨울에 어떡하지? 식량 곡창지대 막아버리면 우리 식량 어떡하지? 이런 물음표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산업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네. 네, 그런 국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분이 좀 올라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오늘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된 풍력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의 원픽은 우리 본방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도 손을 번쩍 드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들 다 주목을 일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풍력 관련주 저도 이제 좀 지금 네. 한번 칠 타이밍은 됐다. 네, 이렇게 좀 지원 말씀- 사격이었군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생산량 자체가 뭐 이 전 세계적으로 1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어떤 공급망이 차단될 수도 있다. 공급을 차단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은 지금 뭐 그 천연가스의 어떤 대부분을 유럽 쪽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을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제 의존을 좀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각국의 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풍력이고, 근데 저는 풍력보다는 원전을 더 선호합니다. 원전을. 소형 원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풍력 플러스 원전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다. 시장이 그리고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성 면을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우리 민경철 전문가는 풍력 관련주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차 전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2차 전지 혹시 오늘 도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접니다. 네, 손예리 전문가님이었군요. 네. 2차 전지도 에너지 관련주죠. 아, 그럼요, 친환경 예.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우선 중국이 올해 전기차 생산이 55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70%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필수 소재로 꼽히는 소재 중에 이제 동박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동박 가격 또한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 국내 동박 생산 업체들이 수혜가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우선 2차 전지하면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핫했죠. 오를 만큼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있다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차 전지 소재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2차 전지도 큰 틀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슈와도 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된다면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무엇인지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에너지로 그렇게 얽힐 수 있어요. 근데 주류는 어떤 에너지죠? 인간의 에너지인가요? 칼로리가 있죠. 인간의 그 생산 에너지라고 보시면 생산 에너지. 네, 생산 에너지라서 이걸 네. 이게 없으면은 이제 피가 안 통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의식주 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술이 없으면은 피가 안 통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소독을 예. 또 잘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세 분 다? 그 안쪽에서 소독도 잘 해줘야 돼서. 예, 아버지도 도와주시는 주류. 그쵸. 예, 어떤 종목이길래 궁금하네요. 혹시 어떤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주류 가격 상승이죠. 그렇죠. 지금 네. 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가져오신 거 아니죠?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술을 끝나고 또 먹을 것 같은데. 예. 농담입니다. 일단 주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일에 이제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소주 가격을 한 8%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식당마다 이제 납품하는 한 짝당 이 소주 가격대가 거의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올랐네요. 특정 대형마트에서 지금 이 소주를 사재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주 대비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에서 20% 가까이 매출이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주류 가격 상승과 관련돼 있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에서는 벌써 이제 마스크도 이 각 주마다 다 풀어서 네. 이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끔 곧 한다, 이런 내용들도 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리오프닝이 딱 진행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죠. 네,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측면도 지금 이제 이 추운 시점에서 이제 점차 따뜻해지고 더워져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판매량 증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실적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또는 뭐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도 뭐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했다. 그럼 거의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가거나 장중 강세
강세를 이루거든요. 역시.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류 관련 섹터를 제가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어지러운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적 관련주들을 보시던데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안전한 픽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픽이다. 왜냐하면은 담배, 주류, 뭐 식량 망할 수 이런 없다. 것들은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소비를 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렇죠. 변동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주류, 뭔가 이런 라면 이런 네. 회사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망하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장악하고 있는 주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 네, 네. 라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들 네. 이제 좀 망하기 힘들다고 근데 봐요. 이런 가격 인상 이슈가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오뚜기 같은 그런 업체들도 네, 뭐 네. 라면값 하나 올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올릴 수 없죠. 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 이슈가 있는 이때에 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신 거죠. 식품 업체들이 굉장히 이게 이 셈이 빨라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계산이 이제 빨리 된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그걸 셈을 한 거죠. 딱 이 시점에 리오픈이 딱 되는 시점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스타벅스도 가격 인상한다 했을 때 네. 화재 현상들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제 소주도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애주가 분들이 있다면 아, 빨리 지금 사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류 관련주들은 네.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장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사실 한 달 이내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내 기준 한 번 이제 분출이 네, 있었다. 한번 분출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풍력에너지가 조금 더 바닥이다. 아, 풍력에너지는 이제 바닥에서 네. 오늘 처음 태동된 것이고 네. 주류 관련주는 사실 이번에 처음 인상이 아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전쯤에도 인상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네.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인상한다고 올라가 있는 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바닥에 있는 풍력을 아니, 조금 이렇게 손에 팩트로 넣는 게, 네, 뭐라고 아, 저도 이제 보니까요. 네. 이게 종목 중에 하나 풍력 에너지 하면은 딱 CS 윈드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런 류의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인데 저항이 만만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근데 괜찮습니다. 그 종목은 저항 받은 거 저도 체킹을 했어요. 네, 하지만 실수인데 저는 이게 왜안 그 나오나 종목을 했습니다. 당연히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 PHC 보셨죠? 바닥에 있는 거 잡아놨을 뿐인데 네. 그냥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추 붙여지니까 바닥에서 100% 네. 수익률 3자리 1번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으르렁대고 있는 사이에서 조용히 중립국을 지키고 계신 우리 손용희 네. 전문가님,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자,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예,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나오셨다고 수익률 하니. 자체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관련돼서 세 분의 이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섹터에 여러분들 좀 투표를 하고 싶으신지 문자샵 0082번으로 응원하는 섹터 혹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설명 다 들으셨죠? 원하는 위원님에게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길래 이렇게 으르렁 되는 건지 일단 CS 윈드는 아니군요. 풍력 네. 관련주는. 예, 안 그래도 그 종목은 제가 한번 여쭤볼까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럼 저희가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동국 이제 SNC라는 종목이 아. CS 윈드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잠시만요. 이거 펜 하나만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1,000원까지. 자, 3,500원에서 11,000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3개월 만에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자,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4배잖아요. 근데 이게 4배가 아니라 코로나19 폭락장에서부터는 4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2020년도 3월 달 증시가 무너져서 자,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증시 망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저점이 자, 1,000원 초반대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약 햄버거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햄버거 네. 10배가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 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대폭등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폭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충분히 거치고 나서 거리대금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뭐가 매기가 크게 유입되면서 직전에 고가 라인들을
뚫어내야 대시세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지금은 11,250원 구간에서 4,400원까지.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가 폭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거의 고가 대비 약 마이너스 59% 정도. 이게 우리 편의점으로 따지면 자, 맥주값 인상된다? 그런 거는 6%잖아요. 이거는 1+2 행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 11,000원에 한 줄을 살 수 있는데 네. 여기 4,000원, 5,000원에서는 1+1 행사입니다. 대폭 할인이 네, 들어가. 대폭 할인 행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1,250원이었던 게 불과 우리 6개월 전이 아니네요. 거의 한 1년 6개월 전. 아우. 네, 거의 오래 지금 걸렸네요. 2020년도 9월이니까 거의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1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정말 오랫동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폭등의 준비물.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급락이 있어야 된다. 네. 가격 조정 있었죠. 얼마큼 있었나요? 마이너스 고가 대비 60%의 가격 조정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그 저점을 자,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지금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내일의 분과 우리 계속 이제 노란톡에서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바닥에서 재미없게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가져가던 종목이 이제 막 거래대금을 터트린다.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뭐다?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써 거래대금을 터트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거래를 회전시키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이런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데는 수수료도 들어가고 세금도 들어가고 뭐 인건비 뭐 기타 등등 수급비 등등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까? 1년 동안의 매집이 이제 끝나간다. 네, 이 종목의 끝나간다.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풍력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오늘 폭발한 거래대금에서 저는 냄새를 예상을 해볼 수가 맡았다. 있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권의 구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저는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하고요. 네. 거기를 깨지 않는 이중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거래대금 없이 상승시킨 고가 라인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저는 이게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늘 물량을 체크하고 매집봉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였습니다.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풍력 관련주로 강력하게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차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업적으로도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 시간 제가 해드릴 수 주시겠죠? 있는데 두 분도 네. 이야기 예, 그럼요. 이러다 SNC만 보고 끝나겠어요. 일단은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동국 SNC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동박 소재로 관련된 SKC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SKC. 네, 동사는 이제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소재와 반도체 부분이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동박 중심의 성장세가 유효할 전망입니다. 또 동박하면 넘버원으로 기업으로 판가 결정권을 쥐고 있고 동박 생산 캐파가 22년 6만 5천 톤 수준에서 25년 25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동사의 이익 성장치는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4,700억 원대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기존의 이제 사업 부분과 신규 사업부, 뭐 실리콘 응급제, 반도체 글라스 기판 등 모멘텀까지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 이제 동사의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이 동박 이곳에 이제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최근에 나오면서 관련된 수혜주들 찾기에 급급한데 SKC가 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손용희 전문가님이 2차 전지 관련주로 가져온 오늘의 종목 SKC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식 주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성현 전문가님의 종목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온갖 채팅창에 관련된 그 주류 브랜드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인지 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살짝 확인해 보니까. 네, 답은 없고요. 일단은 일반 소주나 맥주 뭐 이거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음료 이 막걸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K술이었군요. K술입니다. 예. 국순당이죠. 예. 국순당을 제가 좀 들고 나왔고요. 뭐 저도 이제 막걸리를 일단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사진이 제가 한 몇 개 띄워놨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머, 저게 사진 무슨 한번 볼게요. 맛이죠? 네. 자, 바밤이라고 새로운 또 막걸리들을 이제 계속 또 만들어내고 있고 야. 선풍적 인기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조금씩 이끌어내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네, 일전에 이제 뭐 허니버터칩 해가지고 네, 그죠? 난리가 그거 났었죠. 과자 하나로 해가지고 선풍적 열기를 끌었었는데 뭐 이런 맛도 이제 정말 맛있게 만들어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월, 7월 달 시점 되면은 이것만 먹지 않겠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행복 회로 아니에요? 예, 우리 네. 여러분 조리퐁 아시죠? 네. 조리퐁당이라는 막걸리도 또 나왔다고 해요. 아, 이게. 무리수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맛있는 이런 드셔보셨나요? 이런 예? 드셔보셨나요? 근데 그 맛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 조리퐁당은 이제 약간 그 우유에다가 타먹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술을 좀 첨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순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백세주 같은 어떤 술 이게 이제 거의 뭐 정말 잘 팔렸었는 아, 그거 2000년도 진짜 초반에는 잘 팔렸죠. 정말 네. 잘 팔렸었는데 최근에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19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이뤄내다가 최근에 20년도 3월 달 기준에서 이제 이 배상민 대표가 이 국순당의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흑자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바로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점차 실적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국순당 쌀막걸리나 생막걸리 이런 것도 다 잘 팔립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네. 이런 신작들 기대해 볼 아, 만하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네. 이런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그렇죠.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잠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21년도 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달리는 말이죠. 오. 네, 거래가 최근에 터진 이후에 거래를 줄이면서 정고점을 높여놨어요. 이거는 절대 개인 투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3월 달에 한번 크게 튈 수 있는 자리에 봅니다. 아까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천천히 간다, 늦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닙니다. 거래가 세게 터지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방에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점에서 국순당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죠? 지금 이제 국순당이 지금 미국으로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 대한 이슈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네. 발효 그리고 막걸리도 발효주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 중에서도 이제 막걸리 대회에서 1등한 술이 국순당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막걸리인데 아니 혹시 막걸리 그 홍보대사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예, 그거 예. 먹으면은 그냥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건 그 막걸리를 이제 미국이나 15개국에 수출하면서 이 막걸리 수출량이 늘어나서 흑자 전환을 네. 한 거거든요. 근데 그 1등 공신이 국순당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막걸리인데 좀 도와주시는 거였군요. 혹시나 예. 못 드셔보신 분들은 예. 맛이 일품이고 그 다음 날에 배변 활동도 정말 프로바이오틱스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역력 증강의 네. 차원에서 발효주 한번 한 잔 주말 동안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예, 아니 저는 뭐 당연히 뭐 주류 관련주라길래 그냥 의뢰 떠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머릿속에 꼽아봤는데 전혀 다른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이런 네. 기업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만은 기업들 고마워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좋은 기업들은 투자를 또 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또 있는 종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류 관련주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가격 인상이 되면 그게 실적으로 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국순당까지 만나봤습니다. 관련돼서 세 분의 종목을 모두 들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사실 하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송에서는 채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돼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국순당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저 사람 종목은 좀 탐난다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저는 차트 좀 돌려봤는데 네. 제 종목이 가장 탐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데 네. 사실 그럴 수 국순당, 있잖아요. 저도 국순당 그 막걸리 좋아한다라고 네. 했지만 사실 그냥 종목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너무 좀 내 올라가 종목이 있지 않나. 좋다. 네. 우리 폭력 관련주들 네. 저평가 구간까지 이미 박앤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류 관련주들 이미 두세 번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바닥이라기보다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한 결과가 계속 행운이 잘 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필연과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한 우리 전문위원이 되기 위해서 네. 행운이 반복되면 뭐죠? 운명이 되고 운명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정말 이제 대시세 초입에서만 잘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람에서 네. 오늘 동국 SNC가 저의 원픽이다. 네. 아니, 좀 왜 이렇게 절절한 사랑 고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성 강한 세 분의 개성 강한 종목들 오늘 설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노란톡은 늘 열려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신 분들은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요 멤버 그대로 다음 시간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